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정자입니다. 올해로 86살이 되었어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2025년 4월 3일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장남대수가 일찍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가족여행 가는 거 준비하셨어요? 가족여행?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대수가 며칠 전부터 말했다며 우기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느라 너무 심심하시잖아요. 동생들이랑 상의해서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 가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5년째 혼자 살고 있었어요. 35년간 운영했던 한정식당도 10년 전에 정리했고요.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명절이나 생신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거든요.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하고 혼자 아침 드시고 TV 보다가 점심 먹고 또 TV 보다가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고 가끔 옆집 박씨 할머니와 얘기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가족여행이라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언제 마지막으로 자식들과 함께 어디 다녀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좋구나, 정말 좋아. 어디로 가는 거니? 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한 번도 입지 않고 장롱에 모셔두던 깔끔한 한복도 꺼내 입었고요. 평소엔 안 하던 화장도 살짝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오랜만에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우세요.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으시니까. 대수의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 아이가 참말도 잘하네 싶었거든요. 차 안에서 대수는 계속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느라 많이 외로우셨죠?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뵙고 죄송해요. 아니야. 너희가 바쁜 거 아는데. 그런데 다른 애들은 안 오니? 네. 동생들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기대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네 남매가 다 모이는구나 싶어서요. 차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자식들이 최고야. 이 나이에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구나. 한정식당을 하면서 만났던 손님들 중에는 자식들한테 소외당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애들은 다르겠지 했는데 정말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차가 이상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관광지나 맛집이 있을 법한 곳이 아니라 뭔가 큰 시설 같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대수야, 여기가 어디니?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그때 저는 알아야 했어요. 대수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굳어져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드디어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해피골든 실버타운. 큰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로는 프리미엄 시니어 케어 센터 24시간 전문 돌봄 서비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대수야, 이게 뭐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대수는 차에서 내리더니 트렁크에서 제 여행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준비한 건지 제 옷가지들이 가방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내려주세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가족여행이 아니었구나. 이곳에 저를 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대수야, 농담하는 거지? 여기는 왜 왔어? 하지만 대수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편안하게 지내라고? 저는 대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족여행 간다고 해서 그렇게 설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수야,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대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결심해온 걸 실행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매번 달려갈 수도 없고 각자 가정도 있고. 그럼 어머니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속여서 데려와도 되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86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수가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사실 동생들이랑 다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대영이도, 대연이도, 미경이도 모두 찬성했어요. 동생들도?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모든 자식들이 이 일에 찬성했다고? 그럼 너희 넷이 다 모의해서 어머니를 속인 거야. 모의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여기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혼자 집에서 TV만 보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언제 외롭다고 했나요? 언제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했나요? 그때 실버타운 직원이 나와서 저희를 맞이했어요. 김정자 어르신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이미 입소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함께 들어가시죠. 그제야 현실이 확 와닿았어요. 이미 다 계획된 일이었구나. 제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저를 물건처럼 이곳에 맡기려고 하는구나. 싫어. 난 여기 안 들어가.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수는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둘러보시기만 해요. 시설이 정말 좋아요. 며칠 계셔보시고 적응이 안 되시면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그 말에 저는 잠깐 희망을 품었어요. 며칠만 견디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정말로? 내가 싫다고 하면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네, 물론이죠. 일단 경험해 보세요. 저는 마지못해 대수를 따라 실버타운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정말 호텔 같았어요. 깔끔하고 밝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어르신 방은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겠어요? 제가 배정받은 방은 15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어요. 침대와 옷장, 작은 식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작은 화장실도 딸려 있었어요. 어떠세요? 깔끔하죠?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직원이 설명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제가 원해서 온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보겠어요. 대수가 일어서더니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머니, 며칠 지내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와볼게요. 대수야, 너 정말 가는 거야?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대수는 제 손을 살살 떼어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아들은 떠났어요. 저는 낯선 방에 혼자 남겨졌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대수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아이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식당 일하면서.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서러움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어. 뭔가 해보자. 첫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86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밤이 있었나 싶었어요. 낯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일 아침에는 대수가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집으로 데려갈 거야.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실버타운의 하루 일과는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 7시 기상 방송, 8시 아침 식사 10시. 오전 프로그램, 12시 점심, 2시 오후 프로그램, 6시 저녁, 9시 취침. 저는 이런 획일적인 생활이 답답했어요. 35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나름 자율적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정해진 대로 살라니. 다른 어르신들은 어떠신지 살펴봤어요.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자식들이 모시기 어려워서 맡긴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김 선생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박순이 할머니가 물었어요. 사흘째요. 할머니는요? 저는 벌써 3년째예요. 처음엔 저도 며칠만 있다가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자식들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명절 때나 얼굴 봐요. 그것도 30분 있다가 바쁘다고 가버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혹시 저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자주 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뜸해져요.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욱 화가 났어요. 정말 이대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일주일이 지나자 약속대로 대수가 찾아왔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대수야, 어머니 집에 데려가줘. 어머니 어떠세요? 적응은 좀 하셨어요? 적응은 무슨? 어머니는 집에 가고 싶어. 약속했잖아. 며칠 지내보고 싫으면 집으로 데려간다고. 그런데 대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집은 이미 정리했어요. 뭐라고? 어머니 혼자 사시던 집 전세 만료돼서 이미 빼드렸고 짐들도 정리했어요. 필요한 건 다 여기로 가져다 드렸고요.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집까지 빼버렸다고? 그럼 어머니는 갈 곳이 없다는 얘기야. 저희 집에 모셔갈 수도 있지만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손자들 시험도 곧이고. 결국 핑계였어요. 저를 정말로 버리려는 거였어요. 대수야. 어머니가 너희한테 무슨 죄를 지었니? 너희 넷 키우느라 평생 고생한 게 죄야. 죄 지으신 건 없어요. 하지만 저희도 각자 살아야 할 인생이 있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대수는 또 떠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하지만 울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어요.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어. 나도 뭔가 해보자.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35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들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그냥 늙어가지 않겠다고. 뭔가 해보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어르신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어떤 특기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이 젊어서 전문직이거나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였어요. 박순희 할머니는 40년간 양장점을 하셨고 이영숙 할머니는 꽃집을 운영하셨어요. 최만수 할아버지는 목공소를 하셨고 정기철 할아버지는 한약방을 하셨죠. 이분들의 경험과 기술을 모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35년간 식당을 하면서 늘 생각해 왔던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먼저 박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박 할머니 혹시 아직도 바느질 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손이 좀 떨리긴 하지만 아직 바늘 쥘 수는 있어요. 왜요?
혹시 시간 나실 때 간단한 것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박 할머니는 의외로 좋아하셨어요.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게 기뻤나 봐요. 좋아요.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이 할머니 꽃 기르시는 거 정말 잘하시네요. 실버타운 화단이 이렇게 예쁜 게 다 할머니 덕분이죠. 아이고 머려.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끼리 작은 화분 같은 걸 길러볼 수 있을까요? 이 할머니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어요. 오랫동안 꽃집을 운영하셨던 분이라 식물에 대한 애정이 여전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둘씩 어르신들을 설득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 하셨지만 점점 제 제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자 씨,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우리만의 작은 작업장을 만드는 거예요. 박 할머니는 바느질을, 이 할머니는 화분을, 최 할아버지는 목공예를, 정 할아버지는 건강차를. 그래서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팔아요. 우리가 만든 것들을 팔아서 용돈이라도 벌어보는 거예요. 다들 황당해 하셨어요. 80대가 넘은 노인들이 무슨 장사를 한다는 건지.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수제품이나 전통 방식으로 만든 물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TV에서 본 건데 할머니 손맛이 담긴 김치나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가구를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작게 시작해봐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박 할머니가 먼저 동참해 주셨어요. 좋아요.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 할머니, 최 할아버지, 정 할아버지까지 하나둘씩 합류했어요. 저희는 실버타운 지하에 있는 여가활동실 한 구석에 작은 작업 공간을 만들었어요. 직원들은 처음에 말렸지만 입소자들이 건전한 활동을 하는 거라고 설득했어요. 박 할머니는 간단한 수세미나 앞치마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는 작은 다육이나 허브를 화분에 심었고요.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35년간 식당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 그래, 음식이야. 우리 건강에 좋은 전통차나 장아찌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정 할아버지가 흥미를 보였어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한약방을 했으니까 몸에 좋은 재료들을 알죠. 이렇게 저희만의 작은 사업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박 할머니가 만든 수세미 10개, 이 할머니의 다육이 화분 5개, 제가 만든 마늘 장아찌 10병.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팔거냐는 것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산다던데. 저는 고민했어요. 86세 할머니가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그때 실버타운에 자원봉사 오는 대학생이 생각났어요. 할머니들 무슨 일이세요? 자원봉사자 김수민 양이 물었어요. 수민아, 혹시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방법 알아? 아, 온라인 쇼핑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아요. 요즘 정말 쉬워졌어요. 수민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요즘 핸드메이드 제품 정말 인기 많아요. 특히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면 더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어요. 이름은 할매할배 손맛 공방이었죠. 수민이가 사진도 찍어주고 상품 설명도 써줬어요. 특히 저희 사진을 함께 올려서 86세 할머니가 직접 만든 전통 장아찌라고 소개했어요.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든 마늘 장아찌 5병이 주문된 거예요. 어머, 정말 주문이 들어왔네. 박 할머니도 놀라워하셨어요. 주문하신 분이 후기까지 남겨주셨어요. 할머니 손맛 그대로네요.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에요. 그 후기를 보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해 준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줄 몰랐거든요. 그럼 더 만들어 봐요. 저희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첫 달 매출이 28만 원이었어요. 4명이서 나누면 한 사람당 7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저희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제 손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두 번째 달부터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만든 된장과 고추장이 인기를 끌었어요. 35년간 식당을 하면서 터득한 비법이 있었거든요. 정자 할머니,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못 따라가겠어요. 박 할머니가 행복한 비명을 지르셨어요. 박 할머니가 만든 손뜨개 수세미도 친환경 수세미라는 이름으로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른 분들도 가르쳐 드려서 팀을 늘려봐요. 저는 실버타운의 다른 어르신들께도 제안했어요. 뜨개질 할 수 있는 분, 자수할 수 있는 분, 요리 잘하시는 분. 점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15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전통 규방 공예를, 오성근 할아버지는 대나무 공예를, 한복래 할머니는 천연 비누 만들기를 맡으셨어요. 매출도 놀라운 속도로 늘었어요. 6개월 만에 월 매출 800만 원을 넘었고 1년 후에는 월 매출 3천만 원을 기록했어요. 어머, 이게 정말 우리가 한 거야? 어르신들도 믿기지 않아 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전통 수제품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했거든요. 특히 제가 만든 전통 장류들은 유명 요리 블로거들이 추천하면서 품절 대란이 일기도 했어요. 정자 할머니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가 들어왔어요. 수민이가 흥분해서 알려줬어요. 뭐라고? 백화점에서? 네, 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 할매 할배 손맛 코너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저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86세의 백화점 입점이라니. 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저희 사업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월 매출이 5천만 원을 넘나들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실버타운 입소자가 아니었어요. 할매 할배 손맛 공방의 대표였죠. TV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신문 기사에도 나왔어요. 86세 할머니의 기적 같은 창업 성공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버려진 노인이 아니라 당당한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실버타운 원장님도 저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김정자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실버타운이 유명해졌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존경의 눈빛이었죠. 정자야,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몰랐어. 박 할머니가 감탄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버려진 할머니가 아니었거든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제가 만든 장류를 기다리는 고객들,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무엇보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2년 만에 저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정자 할머니, 이제 여기서 나가서 혼자 살 수도 있겠어요. 수민이가 말했어요. 그래요,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됐어요. 실버타운을 나가서 제 집에서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이곳이 저희의 작업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저희 사업이 성공하면서 실버타운에도 변화가 생긴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도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예를 하시는 분은 붓글씨 작품을,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그림을 파시기 시작했어요. 실버타운이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생산적인 공간이 된 거죠. 김정자 어르신 덕분에 우리 실버타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장님이 고마워하셨어요. 그렇게 평화롭고 보람찬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실버타운에 온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실버타운 로비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계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장남 대수가 서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예전만 못하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죠. 대수야, 너 왜 왔니? 저는 놀라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반가운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대수는 어색해하며 인사했어요. 그래, 안녕. 그런데 무슨 일이야? 3년 만에 웬일이니?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예전처럼 반갑게 맞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뵙고. 자주는 무슨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대수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사실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요. 아, 역시 그런 일이군요. 저는 대수의 진짜 속내를 알 것 같았어요. 사업이 어렵다고? 네.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회사가 부도날 위기예요. 그래서 대수는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돈 빌리러 온 거야.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대수의 표정을 보니 제 추측이 맞았어요. TV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혹시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3년 전에 저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제가 돈을 벌었다니까 다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데?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2억. 아니 1억만이라도. 어머니,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급해서. 1억이요? 제가 3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달라고? 그때 다른